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의 저는 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지난 영상에 이은 고토부키아의 용자 시리즈 프라모델 스카이 골드란입니다. 스카이 골드란은 애니 황금용자 골드란 15회부터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에피소드 15회 이전까진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지 못했던 골드란에게 서포트 메카인 소라카게의 도움으로 비행 능력을 추가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토부키아의 용자 시리즈 프라모델 스카이 골드란은 2021년 2월 발매, 가격은 7,800엔입니다. 제가 이전에 만든 고토부키아의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 역시 7,800엔으로 동일한 가격인데요. 이 스카이 골드란 제품 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만든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보다 좀 더 크고 풍성해 보이는 것 같은 내용물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스카이 골드란 양쪽 모두 런너 수는 28장으로 동일하더라고요. 다만 이 스카이 골드란 쪽이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보다 큼직큼직한 사이즈의 런너 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럼 고토부키아 스카이 골드란 프라모델의 런너들 모습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너 A, B, C, 런너 D, E. 런너 E는 동일한 런너가 한 장 더 들어있습니다. 런너 F, G. 런너 G는 동일한 런너가 한 장 더 들어있습니다. 런너 H, I. 런너 H는 동일한 런너가 한 장 더 들어있습니다. 런너 J, K, L. 런너 M, N. 런너 M은 동일한 런너가 한 장 더 들어있습니다. 런너 O, P. 런너 O 같은 경우는 동일한 런너지만 검정색으로 된 런너가 이렇게 한 장 더 들어가 있고요. 런너 P는 동일한 런너가 한 장 더 들어가 있습니다. 런너 Q, R, S. 그리고 폴리캡 3장. 참고로 이 제품의 일부 파츠들은 언더게이트로 나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 도색된 파츠가 2개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카이 골드란의 매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매뉴얼 처음에는 주의사항과 런너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조립 설명서 쭉 한번 살펴봐야겠죠? 매뉴얼 중간에는 황금용자 골드란의 간략한 스토리와 스카이 골드란의 스펙, 그리고 그 옆에는 스카이 골드란의 액션 포즈들이 나와 있네요. 조립 설명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스카이 골드란의 도색, 컬러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을 모두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고토부키아의 용자 시리즈 프라모델 스카이 골드란의 완성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완성된 골드란의 모습입니다. 이 골드란의 길이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대략 17cm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하나의 프라모델로 두 가지 골드란의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보통의 골드란, 노멀 골드란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싶을 땐 골드란의 등에 이 파츠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황금용자 골드란의 영상들을 검색해보니까 이 골드란이란 로봇은 공룡처럼 생긴 고르곤이란 메카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만든 드란이란 로봇이 합체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골드란의 등에 이 파츠를 이렇게 끼워봤고요. 그 고르곤이란 공룡 메카가 골드란이란 로봇으로 변신을 해도 머리, 등, 발톱 이렇게 공룡 메카였던 흔적이 조금은 남아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골드란의 등에 이 파츠를 달아주면 노멀 골드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멀 골드란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파츠는요, 팔을 이렇게 360도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또 이 앞에 있는 이 발톱 손도 이렇게 360도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노란색으로만 되어 있으면 좀 심심해 보일 것 같아서 이 동그란 부분들은 네이비 컬러로 도색을 해준 것이고요. 또 이 발톱들은 흰색으로 제가 도색을 해준 것입니다. 자, 다음은 골드란을 스카이 골드란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날개입니다. 이 날개는 골드란의 서포트 메카 소라카게가 변신해서 만들어진 골드란의 날개입니다. 저는 이 날개를 보니까요, 문득 추억의 애니 실버호크, 그 실버호크의 그 날개가 떠올려지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쨌거나 스카이 골드란의 날개는 요 미사일포드를 이렇게 조금이지만 좌우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또 이 날개는 이렇게 아래로 접어줄 수도 있고 위로 이렇게 펼쳐줄 수도 있고요. 또 날개를 360도로 돌려줄 수가 있고 또 이 날개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날개를 골드란의 등에 이렇게 달아주면, 자, 이것이 바로 스카이 골드란. 스카이 골드란은 이런 모습입니다. 날개 하나 더해졌을 뿐인데 분위기가 노멀 골드란 때랑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멀 골드란과 스카이 골드란의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제품의 무장과 옵션 파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골드란의 무장으로 슈퍼 용화검. 슈퍼 용화검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 슈퍼 용화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집에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드란의 용화검 같은 경우는 검이 이렇게 빠지고 수납되는 이런 기능은 없었죠. 그냥 검이 한 파츠로 이렇게 퉁쳐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스카이 골드란에서는 이렇게 검을 빼고 다시 수납할 수도 있고, 정말 이런 부분은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슈퍼 용화검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 부분을 붉은색으로 색분할을 해줬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드란의 용화검은 색분할을 안 해줘서 제가 일일이 다 도색을 해줬는데, 이 슈퍼 골드란의 슈퍼 용화검은 이렇게 색분할도 해주고, 정말 이런 부분은 너무 칭찬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슈퍼 용화검의 이 부분은 제가 실버 컬러로 도색을 해준 것이고요. 요 검집의 요 끝부분은 회색으로 제가 도색을 해준 것입니다. 또 슈퍼 용화검의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이 가장자리 부분을 제가 흰색으로 이렇게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드란의 손 파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파츠가 제법 많은 편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스카이 골드란에는 요 주먹손 한 쌍, 자, 그리고 이렇게 손날을 세운 요런 손도 한 쌍이 있고요. 또 무장을 손에 줄 수 있는 무장손 한 쌍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생긴 편손 한 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선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것이 색분할을 해주지 않아서 이 손등 부분을 제가 노란색 도료로 도색을 해준 것입니다. 어쨌거나 스카이 골드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4쌍의 손 파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스카이 골드란 프라모델에는 정크 파츠들이 제법 많이 남는데요. 그 정크 파츠들을 잘 조합해보면 이렇게 무장손 한 쌍, 주먹손 한 쌍, 편손 한 쌍, 이렇게 3쌍의 손 파츠들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정크 파츠들로 만든 손 파츠들은 이 스카이 골드란의 손 파츠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 손과 손등의 컬러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스카이 골드란 프라모델에는 7쌍의 손 파츠들이 들어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란을 골소드란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얼굴 파츠와 가슴 파츠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요. 이 두 파츠들을 갈아 끼워주면 이렇게 골소드란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황금용자 골드란이란 애니를 못 봐서 골소드란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스카이 골드란의 보디를 황금색으로 도색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스카이 골드란의 런너들을 보니까 황금색으로 도색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황금색으로 도색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둔 이유는 골드란의 이 보디 컬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그냥 단무지 같은 그런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펄감이 섞인, 약간 펄이 섞인 그런 노란색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펄감이 살짝 섞인 노란색도 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금색으로 전부 다 도색을 하면 그게 더 어색해 보일 것 같아서 저는 펄감이 살짝 느껴지는 이 노란색, 이 상태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드란의 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란의 머리는 이렇게 앞, 뒤,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다음은 어깨. 이 골드란의 어깨는 이렇게 밖으로 요만큼이나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빼줄 수가 있어요. 골드란의 이 어깨 파츠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주지 않으면은요, 이 골드란의 이 어깨에 있는 이 파츠가 이 앞뒤 부분에 걸려서 팔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드란의 팔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깨를 살짝 밖으로 뽑아내 주셔야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팔. 보통 로봇 프라모델의 경우 팔은 어깨 파츠 바로 옆에 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골드란은 어깨 파츠 바로 옆에 팔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어깨 장갑 중앙 정도 되는 부분에 이렇게 팔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골드란의 팔 가동률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골드란의 팔은 이렇게 이 정도로 크게 위로 올려줄 수가 있고요. 또 골드란의 팔 이 부분은 롤이 달려 있어서 팔을 이렇게 360도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또 팔은 이중 관절로 이렇게 90도 이상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골드란의 손은 360도로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고요. 또 골드란의 팔은 재미난 기믹이 하나 있는데요. 이 팔을 안쪽으로 좀 더 이렇게 꺾어줄 수가 있습니다.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좀 더 꺾어지면 슈퍼 용화검 포즈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어쨌거나 이런 팔이 안쪽으로 더 꺾어지는 이런 기믹도 있다는 거. 자, 다음은 허리. 허리는 이렇게 좌우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더 돌려주고 싶어도 이 허리의 이 모서리 부분이 이 앞쪽 스커트에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좌우로 돌려지더라고요. 또 앞뒤로도 이렇게 조금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다음은 스커트. 프론트 스커트는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고요. 이 사이드 스커트는 이 정도까지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자, 백 스커트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고정입니다. 자, 다음은 다리. 이 골드란의 다리 가동률이 조금 실망스러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만든 드란 같은 경우는 이 고관절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믹이 있었는데 이 스카이 골드란에는 고관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믹이 없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다리 가동률이 그닥 좋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한 요 정도까지 발을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뒤로는 이 백스쿼트가 움직이지를 않아서 뒤로는 요 정도밖에 움직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것도 이 백스쿼트가 조금밖에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다리를 벌려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을 올리고 내리는 기믹이 없기 때문에 무릎 앉아 포즈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또 다리에는 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롤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다리를 돌려줄 수가 있고요. 또 다리는 이중 관절로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란의 다리 중앙 부분은 이렇게 올리고 내려줄 수 있는 이런 기믹이 있습니다. 골드란 동영상을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서 레이저빔 같은 것이 나가고 그렇더라고요. 또 다리의 이 길다란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다리 내부에 이런 몰드 디테일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란의 발. 이 골드란의 발 앞꿈치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참고로 골드란의 발바닥은 제가 노란색 도료로 조금 도색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란의 발은 이렇게 좌우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또 앞뒤로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골드란 다리 조립 시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립 설명서를 보면 P20 요 동그란 파츠, P20 동그란 파츠 이거 보이시나요? 요 동그란 파츠가 이 골드란의 발에 끼워지게 되는데요. 골드란의 다리에서 이 발을 분리해 봤습니다. 이 발의 중앙 부분을 보면은 여기 동그란 플라스틱 P20 파츠가 박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동그란 P20 파츠가 이 안에 끼워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끼워집니다. 여기 다리 안쪽을 보면 이렇게 길다란 파츠 보이시죠? 요 길다란 파츠에 요 안에 끼워진 P20 파츠 요 구멍에 이렇게 끼워지는 건데요. 제가 이 P20 파츠, 이 동그란 파츠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끼워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동그란 파츠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연결해서 발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길다란 파츠가 힘에 이기질 못해서 부러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그란 P20 파츠를 끼워 넣기 전에 이 주변에 윤활제를 잔뜩 발라서 이 동그란 P20 파츠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골드란의 요 길다란 파츠가 부러지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요 동그란 P20 파츠를 끼워 넣기 전에 윤활제를 잔뜩 발라서 부드럽게 이 P20 파츠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골드란을 움직여서 간단하게 액션 포즈 몇 가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토부키야 골드란 프라모델의 하이라이트 골드란을 그레이트 골드란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골드란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이전 영상에서 만든 그레이트 파츠들을 가져와야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황금수 합체 그레이트 골드란 파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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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칭
황금수 합체 그레이트 골드란. 이번에는 그레이트 골드란의 무기 라젠드라의 힘 그레이트 아처리. 골든 에로우 파이널 슛. 와, 진짜 레알 간지 작살이다. 골드란에 그레이트 파츠를 입혀주니까 완전 끝내주긴 하네요. 사자머리 하나 더해졌다고 이렇게 또 분위기가 달라지네. 와. 완성된 그레이트 골드란의 모습을 보니까 고토부키아가 더욱 얄미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레이트 골드란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총알이 많이 들어가니까 말이죠. 어쨌거나 파이널 슛을 날리는 그레이트 골드란의 모습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고토부키아의 용자 시리즈 프라모델 스카이 골드란을 살펴봤는데요. 이 제품은 100%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색분할에 꽤 신경을 써준 프라모델입니다. 가슴은 물론이고 양쪽 어깨, 붉은색의 미사일, 무릎, 발, 슈퍼 용화검 이렇게 준수한 색분할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관절을 올리고 내리는 기믹이 없어서 다리 가동률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만든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에 비해 내용물은 좀 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스카이 골드란 프라모델이 납득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여전히 고토부키아 프라모델은 비싸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레이트 골드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총 금액 7,800엔 플러스 7,800엔은 15,600엔. 와, 15,600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황금용자 골드란을 좋아하는 팬분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90년대 말에 황금용자 골드란을 보고 자란 어린 친구들이 이제는 자라서 사회초년생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초년생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초년생들 주머니 사정 여유롭지 못하다는 거 고토부키아 관계자분들도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좀 살만한 가격, 좀 납득할 만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아니 고토부키아는 일본의 돈 좀 여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취미 업체인가요? 이런 프라모델 하나에 7,800엔이 뭐야? 그거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제품들이 반다이의 MG급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기업 입장만 따지지 말고 소비자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고토부키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이 스카이 골드란 프라모델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만든 드란 앤 그레이트 파츠에 비해 내용물은 만족스럽긴 했지만 여전히 고토부키아 프라모델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만약 이 제품을 세일한다던가 장터 같은 곳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면 그런 때에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길었는데요. 영상 가능한 한 짧게 만들어 보려고 신경을 썼는데도 이렇게나 길어져 버렸네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